목동 7단지에 아주 주목하는 이런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서울의 재건축이 요 근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 중에서도 그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를 탐방 왔습니다. 총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 단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14개 단지 중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7단지 오늘 탐방을 왔습니다. 이 7단지는 2550세대 34개 동인데 정말 대단지죠. 이것이 새롭게 재건축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요, 이 재건축 이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1에서 14단지까지 이제 있는데, 그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 2016년 2월에 연구 용역에 착수했어요. 2018년 5월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 공람을 거쳤고, 이 계획안에 따르면은 세대수가 26,629세대에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53,375세대로 약 2배 증가하게 되는데, 최고층은 35층으로 재건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목동 아파트 1에서 3단지 용도지역 변경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2020년 7월 24일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교통영향평가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안전진단 현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안전진단에서 목동 6단지는 이제 안전진단을 완전히 통과해서 재건축이 이제 본격적인 탄력을 이제 받게 됐는데, 아쉽게도 목동 9단지와 11단지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자체가 좌초되어서 반발이 이제 상당 부분 심한데요. 나머지 현재 목동 5단지를 위시해서 13단지, 7단지는 이제 그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를 이제 신청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단지는 목동 4단지, 2단지, 3단지, 10단지, 14단지, 1단지가 이제 신청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목동 12단지와 목동 8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관건은 과연 5단지, 13단지, 7단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은 향방이 결정되겠습니다. 특히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동 7단지에 아주 주목하는 이런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동 단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이 보면은 중층 아파트예요. 여기가 목동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평균 대지 지분이 실제로 목동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대비해서 거의 1대1 수준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대지 지분 대 실제 전용 면적을 놓고 보면 거의 95%에서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상계동이라든가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 평촌 신도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특히 일산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180에서 190%대가 되는데, 이 목동 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불과 120%에서 130%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런 신도시에 비해서도 훨씬 서울 시내에 있음에도, 서울 시내 요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상당 부분 낮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됐을 때의 그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역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은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울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지정이 됐어요. 그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를
답사 왔습니다. 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새롭게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면은 5만 3천여 세대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하루빨리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고, 마천루의 그림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이 목동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